선거 이후에 사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4년 이라크 한 교도소의 사진이 전 세계를 경악해 만들었죠. 이라크 병사들, 포로들이겠죠. 포로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조롱하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미군 병사들의 사진이 온라인에 게재되면서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리 포로지만 저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느냐, 전 세계가 분노했지만 또 놀라운 일은 실제로 그렇게 사진을 찍었던 그런 행위를 했던 미군 병사들을 만나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들이었고, 무슨 정신 이상자라든가 이상한 변태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걸 비인간화라고 합니다. dehumanization이라는 비인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비인간화는 외집단, 내 집단이 아니라 외집단에 속한 인간 존재를 인간 이하로 보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외부인들을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무슨 해충이니 병균이니 이런 표현을 썼고요. 실제로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이상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 선진국들에서 외국인 노동자, 난민들, 그다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백인들은 흑인을 짐승이라고 표현했죠. 자, 이런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비인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선거가 과열되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큰 갈등이 있을 때 이 선거가 그거를 이제 폭발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걸 겪어왔어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옛날에 흑인을 향해서 전응아, 개 이런 표현을 썼고, 힐러리도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머저리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수와 진보와 상관없이 사실은 상대편에 대해서 외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너무 심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참 걱정이에요. 자, 이 수습을 잘 하려면 이 비인간화 심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하슬람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비인간화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동물적 차원은 우리와 동물을, 우리도 동물입니다만 우리 아닌 다른 동물들과 우리 인간을 구별짓는 인간의 독특함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도덕적이다. 인간은 성숙하다. 교양이 있다. 깊이가 있다. 이 정교함이 있다. 동물들에 비해서. 이게 동물적 차원의 인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게 바로 비인간화라는 거죠. 저 집단은 무자비해. 쟤네들은 깊이가 없어. 쟤네는 교양이 없어. 그러면서 다른 인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인종차별, 인종혐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동물적 차원의 비인간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이론이 있어요. 이게 꼭 서로 완전히 배치되는 이론이 아니라 서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은 이른바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피스키라고 하는 그 사회심리학자가 개발한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 혹은 타 집단의 존재를 대할 때 두 가지 축으로 그들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따뜻하면서도 유능한 존재는 어떻겠습니까? 존경의 대상이 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존경이 되는 대상이 있고 따뜻하지만 무능한 존재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 무능하잖아요. 그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연민을 느낍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자, 유능하지만 차가운 사람들,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죠. 제일 안 좋은 게 뭐겠습니까? 무능하면서도 차갑다고 느껴지는 대상. 경멸의 대상이죠. 자, 이 경멸의 대상을 우리가 비인간화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도 보면, 이 경멸의 대상으로 이 상대방을 몰아가죠. 그런 다음에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비인간화죠. 사실은, 좀 불편해요. 상대편은 너무나 억울하고 불편하지만 또 중립적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감에 대한 최근 이론을 보면, 최근 연구를 보면, 우리의 통념과 좀 달라요. 이런 공감하면 어떻습니까? 따뜻해지죠, 갑자기. 근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공감이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거를 여러분 코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되게 평상시에 별로 대면대면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호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희한한 호르몬이다. 무슨 사랑의 호르몬이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호르몬이 자기 사람에게 한정돼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벽을 확 치는 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이가라고 했을 때 그 우리의 캠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깊이 가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공감을 우리가 내 집단에 대해서, 내 집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실은 공감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 집단 편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마일리지 같은 거예요. 남에게 쓰면, 이 사람한테 쓰면 다른 사람한테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거게 뭐냐면 그거의 반대편이 혐오 같은 것이 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감이 꼭 좋은 게 아니고 공감의 깊이를 더 깊게 해서 우리 사람에게만 하면 사실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의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타 집단에 대한 비인간합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고 문제는 자기 집단에 과잉 공감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이후에 지금 뭐 갈등이 되게 심할 수 있잖아요. 뭐 선거 기간에도 그 갈등이 더 엄청 깊어졌겠죠. 이런 깊어진 사회 갈등을 치유하려면 공감의 깊이가 아니라 공감의 넓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이 디지털 미디어가 얼마나 이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겼습니까? 우리가 이 디지털 세계가 되게 중요한 이 상황에서 디지털 시대를 살면서 그들 미디어가 쏟아내는 그리고 SNS가 주는 편향들, 이런 편향들 때문에 우리가 더 양극화가 심해졌잖아요. 이런 걸 치유할 수 있는 힘은 사실은 그것조차도 공감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공감의 깊이가 아니라 공감의 넓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집단에 대해서만 깊은 공감이 아니라 외 집단에 대해서도 넓게 공감하는, 그것이야말로 이 깊어진 사회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연구에 따르면 자주 만나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100명이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러면, 자,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 정치적으로 자기가 진보적인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서로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으르렁거리게 싸울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왼쪽, 고양이 키우는 사람 오른쪽, 그 다음에 그럼 키우는 거 싫은 사람 가운데 남으세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갈리겠죠?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만나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혐오의 대상이 됐던 그 사람이 내 앞에 앉아서, 내 앞에 와서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오히려 공감의 이런 깊이 때문에 발생하는 이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더 잘게 쪼개서 우리가 공통의 경험들을 여러 레이어에서 해보게 하는 것,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상대편과의 더 잦은 교류,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서로 대화하고 공통의 경험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래서 선거 때문에 우리가 되게 갈등이 깊어졌다면 다른 방식으로 서로 공통점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도 상대방을 혐오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공감의 어떻게 보면 원심력이겠죠. 공감의 구심력이 이런
깊이 있는 공감이라고 하면 이 넓이를 갖고 있는 공감, 이 공감의 원심력을 통해서 부족 본능을 넘어서서 선거 이후에 사회 갈등을 잘 치료하면 좋겠습니다.